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농협, 저축, 예금 파산,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등 합동조사 결과 상당수 은행들이 파산과 합병을 하게 되어 피같은 예금과 적금의 비상이 켜졌습니다. 달러 초강세로 예금 위기는 더욱 커졌으며 1억 상향은 국회 통과조차 안 된 상황이라서 가장 안전한 은행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은행은 무제한 돈을 뿌려서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은 물론 캐피탈과 증권사, 보험사의 부실을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2025년 집값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터님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새마을, 농협, 저축, 예금 파산, 사실 합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한다. 와, 지금 무지막지하게 돈을 삼키는데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나중에 지금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죠. 여기 보실래요? 뱅크런 올라. 벌써 뱅크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금융권 탄핵 후폭풍의 유동성 실시간 점검. 지금 이 최근에 정치 또는 달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국은 특히 이금융권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점검하다시피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에요. 예금 위기. 자,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일단 계엄 탄핵 정부 이금융권 비상체제죠. 이럴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금융권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예금 위기, 새마을, 저축, 농업,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원금 이자 포함 5천만 원 이내 예적금. 그런데 지금은 파산하거나 합병했을 경우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요.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니까 너무 막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정말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그래 버리면 달라지죠. 최선의 방법. 이금융권 지금 이미 집어넣었다면 1, 2년 만기 때 찾아서 옮겨도 돼요. 불안하다고 지금 당장 막 찾아갖고 다른 데 옮기지 말고. 자,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이자를. 당장 뭐 부도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우체국, 1금융권, 5대 은행이죠. 국책은행 이런 데는 안전합니다. 자,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 2금융권도 법인만 다르다면 여러 곳에 분산 투자.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죠. 보호 상향. 자, 국회가 20일 예금자 보완도 1억으로 상향한다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올해 안으로 통과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25년 말 26년 초 1억 시행 적용. 제 판단은 빨라야 26년 초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억 보호가. 예금금리 높은 저축은행, 새마을, 농협이 더 유리하죠. 물론 그만큼 또 저축은행, 새마을, 농협이 부도날 가능성도 커져요. 돈을 갖다가 많이 이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예금자부. 자, 한국은행 무제한 돈 뿌린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4일 이후 단기 유동성 놀라지 마세요. 거의 19.6조 20조 원을 공급한답니다. 와, 이 판국에 20조 원. 은행 부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도나지 않도록 합병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뿌리는 거죠. 자, 유동성 공급입니다. 4일 이후 19조 6천억 단기 유동성 공급. 2차 밸류 펀드 3천억 신속 집행. 지금 이번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행한다고 했죠. 금융부실 막기 위해서 모든 은행 무한대로 지원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다른 나라도 그래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찍어낸다는 건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준 코로나 이후에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잖아요. 지금 그만큼 찍어내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식 폭등하고 있지, 부동산 폭등하고 있지, 가상화폐 폭등하고 있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뛰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집값 폭락한다고 해서 무작정 폭락론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은 돈 또 찍어내고 있다고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반토막 나는 거 맞아요. 반토막도 더 날 거예요. 근데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고 계속 돈을 찍어내면 또
거품이 자꾸 커집니다. 1억 상향은 지금 국회 통과조차도 지금 아직 안 되는 상태인데, 여튼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은행 무한대로 지원하겠답니다. 정부가. 자, 한국은행, 금감원, 그 F4 해서 모이잖아요. RP 매입.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F4 연계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지금 자주 만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지금 특히 달러의 흐름이 심상치 않거든요. RP, 환매 조건부 채권, 불안 시에는 계속 매입하겠다.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관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또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무작정 인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든가 미국 상황, 그리고 시장의 흐름, 물가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죠. 시장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 시스템 이미 갖춰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신뢰도를 해외로부터, 소비자로부터 회복하겠다. 국제신용평가사, 금융기구, 해외 투자, 여러 분야의 해외 이 금융기관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답니다. 지금 싱크탱크가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나라하고 누가 협상을 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지금 트럼프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융권 전반 위험. 지금 은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금융권만 위험하다? 여기 한번 보세요. 증권사 PF 연체율이 17%. 와, 어마어마하네요. 잡히지 않는 위기설. 지금 계속 금감원이나 뭐 F4 수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돈은 계속 찍어냈다고 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증권사, 증권회사 PF 대출 연체율이 17%예요. 부실 정리로 이제 급등을 합니다. 2023년 말보다 3.84나 뛰었고요. 1년 만에 최대 위험치까지 올라왔다. 4년간 PF. 그런데 이놈들 정신 못 차리고, 자, 항상 그랬죠. 자, 은행, 증권, 보험사나 그 다음에 국내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들 적자투성이면서 지들은 잔치를 한단 말이야. 돈잔치, 성과급 잔치 8,510억. 이건 도덕적 해이예요. 이거 문 닫게 해버려야죠. 이런 데는 지들 돈잔치하고 월급 잔치 하는데 구조조정도 안 하면서 뭡니까 이게. 캐피탈, 자, 유동성 비율 100% 미달, 퇴출될 곳들도 나올 것 같고 평균 53%. 진짜 심각하네요. 100% 미달이 53%나 돼요. 반절은 퇴출 직전.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이 무려 4조 5천억대 규모. 와, 어마어마하네요. 4조 5천억. 연체 채권 16%, 유동성 53%. 지금 여기 캐피탈은요,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에 놓여 있어요. 보험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00% 미만. 메리츠 튼튼한 줄 알았죠.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85, 메리츠 화재 85,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 92, 현대해상 96. 지금 100 미만인 곳들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험업계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취약한 곳은 어디냐? 손해보험에서 바로 흥국생명으로 74.1. 이렇게 보니까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만만치 않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자고요. 자, 농협, 신협, 수협, 살인조합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얘들을 합쳐서 상호금융 그러죠. 자, 일단 신협, 농협, 수협, 살인조합 파산, 위기, 부실, 부도 합병순으로 상호조합이 2,208곳이 있는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죠. 연체율이 무려 3에서 4%. 적자조합이 745곳. 2,200곳에서 700곳이 적자예요. 은행이 적자 난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죠. 22년보다 10배나 증가했고 신협 15곳. 특히 신협이 제일 위험합니다. 부실. 상호조합 익스포저 54조 6천억. 와, 54조 6천억. 어마어마하네요. 상호조합 연체율 4.43%. 신협은 6%나 연체를 하고 있어요. PF 고정이하 여신 24년에 6월
19.7입니다. 부도합병? 와, 이러니 부도시키거나 파산시키거나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뭐 이거 지금. 그래서 합병을 시켜서 건전성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부도합병을 할까요? 상호금융 적자기업 115곳. 이게 745곳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아까 말했듯이. 상호금융 이 4등급이 지금 사실상 퇴출 등급인데 부실 지점 얘들 부도합병하고 가계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시에는 뭐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금융당국이나 여기에서 무한 지원을 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보다 좀 더 위험해요. 뱅크런 넘긴 새마을금고, 뱅크런까지 터진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가계부채 연체율로 진절머리가 납니다. 자, 부도합병 1288개, 14개 부실금고 합병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적자조합이 무려 1288에서 431곳. 상반기 적자만 해도 1조 2019, 하반기 때는 더 늘어나겠죠. 부동산 PF 절반이 새마을금고 플러스 상호금융에 집중돼 있어요. 이 부동산 PF가 1금융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안 돼요. 2금융권이 문제인 거죠. 부실 연체율이 무려 7.24, 아까 상호금융보다 높죠. 2002년 2.93, 3배입니다. 24년 현재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9.4로 상호금융하고 거의 같고,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이게 행안부라서 문제. 행안부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행안부한테 끝까지 맡기는지. 부실 책임을 주고 저는 그냥 금감원이나 다른 곳 쪽에서 일괄했으면 좋겠어요. 왜 행안부가 저걸 합니까? 합동감사, 남양주 지점 옛날에 뱅크런 사태 재발할 위험성이 있고, 자, 임원 가담 933억 불법 대출도 해준 적이 있어서 공범 33명이 검거까지 됐어요. 이미 검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이합 집산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어요. 정기 검사 완료 후에 높은 제재 수위, 이제 합병한다 이 말이죠. 저축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체만 4조 6천억. 굳이 따지면 저축은행이 제일 안 좋아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한다면 뭐 저축은행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죠. 파산위기, 저축은행 79곳 중 10곳 적기 시정조치를 지금 당했어요. 연체율이 8.36입니다. 제일 높잖아요. 벌써 연체가. 적자조합이 40곳, 79배에서 40, 반절이 높네요. 자본화학 증이 부족한 4곳, 6곳은 퇴출, 파산, 합산. 자, 부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상위 20개 PF 연체율은 더 높아요. 11.05예요. 평균이 8.36인데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9.7, 어마어마합니다. 퇴출, 시정구치 4곳 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위험. 지금 거의 이번에 이제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 낮춰도 한계. 2011년 이후에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은행들이 또 횡령까지 했어요. 정신 못 차리죠. 경남은행도 횡령. 지금 횡령한 은행들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이 1금융권을 말합니다. 횡령. 자, 이런 것들은요, 정말 1금융권이 어떻게 횡령 문제가 터져요? 우리은행은 여러 번 친인척 금융사고, 자, 100억, 165억, 55억, 25억 4차례나 올해 들어와서 경남은행 3,089억 최대 횡령, 어마어마하네요. NH농협 3월, 5월, 8월 109억, 69억, 117억. 또 11월 달에 2.5억 빼돌림. 벌써 4번.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받았는데, 야, 우리은행, 농협은행 횡령 및 배임 4번씩이나 1년에 1금융권이. 예금자 보환도 표류, 금융권 PF 고정이하 여신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1.2배예요. GDP 대비 보호한도가. 미국은 3.1배. 국민소득이 높은데 그 감안해서 똑같이 처리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3배 정도나 보장 더해줘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영국 2.2배,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일본도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5천만 원을 빨리 1억을 올려야 돼. 1억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많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PF 위험 노출 현황 은행 보세요. 51조. 보험 39조. 어마어마하죠. 증권 26조. 증권사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축은행 16조. 세상에. 은행 51조인데 저축은행 혼자 16조. 캐피탈 카드 27조.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엄청 부실하죠. 상호금융 놀라지 마세요. 54조예요. 물론 여기에 새마을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자 지금 계속 23년 24년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은행 0.6 보험 2.0 증권 16.3 저축 29.2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전사 10.3 상호 21.3이 뭡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제일 안 좋아요. 최신이 한국경제초비상 원달러 1500대 진입 무려 이거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1580이었는데 지금 1450이라니 이거 무슨 일입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15년 최대치. 특히 탄핵 국면이라서 지금 이제 고환율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경제초비상 달러 폭등 환율 1450원 초과 미국발 금융위기 15년 만에 지금 최대치라고 있죠. 미국 2025년 기준금리 3.50 소극적 인하. 한국 금융위기 적신호 달러와 금리 최대 요인입니다. 경제 비상이에요 지금.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이 밀렸어요 지금. 내수도 심각합니다. 수출입도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문제죠. 경제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미지수예요. 또 경제 침체도 문제고 정치적으로 탄핵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고 해외 불확실성까지. 자, 외교적으로 지금 미국 관세, 중국 침체, 전쟁 이 와중에 누가 컨트롤합니까? 빨리 탄핵 완료시키고 빨리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객관적 시각입니다. 2025년 부동산 전망. 내년 집값 다시 오를까? 챗 GPT에 물어보니까 양극화가 심하.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는 하락 상승도 중요하지만 당장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해외 요인이 중요하다고 거의 70%라고 해마다. 그래서 20년간 다른 나라 집값,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OECD 집값과 우리나라 서울 집값을 보면 거의 닮아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똑같이 가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불안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불안한 상황에다가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또 대출 금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 더해진 거예요. 겨울까지 맞이해서 주춤. 하락. 전세대출, 집단대출 규제 지속. 한마디로 돈이 부족한데 뭐 올라가느냐. 경제 성장률 1%, 내수 수출 다 부족해요. 시세, 거래량, 매물, 분양, 경매, 심리까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할 것이다. 상승, 기준금리 인하. 무슨 말이냐. 이딴 거 다 합쳐봤자 기준금리 인하 한 방으로 끝이다. 집값, 위험자산 다른 나라 미친듯이 뛰고 있지 않느냐. 뛰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미국 집값 쳐보세요. 신고가 찍고 많이 뛰고 있어요. 또 내년 예상도 그렇고. 자, 화폐 가치 하락, 돈 가치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제2의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돈을 찍어낸다. 해외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고 양극화. 자, 하락이 맞는지 상승이 맞는지는 이제 좀 봐야겠지만 저는 상승 쪽이 맞다고 봐요. 뭐 집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 이게 중요해요. 양극화가. 주사년도 지금 건사년도 수도권은 오르는데 지방은 떨어지거나 소폭. 전문가들도 수도권, 비수도권 또는 서울, 비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양극화. 즉 서울이나 수도권은 뛰는데 비서울이나 지방은 하락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하니까 그렇게 명심하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수도권은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니나요? 안 그래요. 서울도 인구 주는데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용적률 문제, 집값이 뛰어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못 살고 가난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인구 감소는 오히려 긍정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인구 줄어드는 탑10 도시에서 탑10의 경기도가 대거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줄어들면
빈집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은행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은행의 파산 합병은 전액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당분간 만기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은데 달러 급등 등 불안 요인이 잠복한 상태라 주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